우리는 하루에 몇 마디의 말을 할까요? 아침 인사를 건네는 말, 식탁에서 오가는 짧은 대화, 전화기 너머로 흘러가는 안부 한마디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가 끝날 무렵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어떤 말은 마음 한구석에 오래 남아 밤이 깊어질수록 조용히 되살아납니다. 혹시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낮에 했던 말 하나가 불쑥 떠오르는 순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말했어도 됐을 텐데. 말은 지나갔는데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밤. 정약용은 사람의 하루를 돌아볼 때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떤 말을 남겼는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행동은 상황이 만들지만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을 고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말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천천히, 조금 부드럽게 당신의 말과 마음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 왜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중요할까요? 젊을 때의 말은 실수여도 배움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말은 그 사람의 성격으로 굳어지고 그 사람의 삶으로 익힙니다. 같은 말이라도 젊은 사람이 하면 투박함으로 보이고, 나이 든 사람이 하면 날카로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말은 의도보다 영향이 더 중요해집니다. 정약용은 노년을 말로 쌓은 인격이 열매를 맺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을 더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덜 말하느냐가 삶의 평온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10가지 말은 입을 다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말이 조금 더 오래 남고 조금 더 따뜻하게 닿도록 하기 위한 정리의 시간입니다. 말수가 줄어들수록 왜 마음은 더 복잡해질까요?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어드는데 생각은 오히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하고 싶은 말을 그때그때 내뱉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참게 됩니다. 그런데도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순간을 우리는 여전히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마음은 배려하려고 하는데 말은 예전 습관대로 나가고, 그 차이가 오해를 만듭니다. 정약용 역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익숙함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점검하지 않은 말, 생각 없이 튀어나온 말이 관계를 가장 쉽게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말을 늘리기보다 말의 결을 고르는 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한다. 그 나이에 그 정도면 부족하지. 누구는 벌써 여기까지 왔다더라. 이 말들은 조언처럼 들리기도 하고 현실을 알려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교의 말은 항상 누군가를 보이지 않는 자리로 밀어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비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보이지 않고 오직 결과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만 남은 자리에 마음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비교를 들은 사람은 말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계속 뒤처지고 있는 건가? 이 감정은 천천히, 그러나 오래 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비교가 반복될수록 사람의 자존감은 조용히 마모된다고 말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명절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자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요즘 어떠냐라는 질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말. 누구네 아들은 벌써 집을 샀다더라. 그 말이 던져진 순간 대화는 계속되지만 마음은 멀어집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언제나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보라고 했습니다. 같은 속도로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비교를 멈추는 순간부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간 이야기를 반복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갈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더 자주 떠올립니다. 그 시절의 거리, 그때의 냄새, 그 시절 함께 웃던 얼굴들. 기억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안전한 장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막히면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이런 게 당연했어. 이 말들 속에는 자랑보다는 외로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과거를 반복해서 말할수록 현재에 머무를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나누기 위해 꺼낼 때는 따뜻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순간 그 이야기는 벽이 됩니다. 상대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구나. 한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다른 사람은 현재에 서 있을 때 대화는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요즘 힘든 점을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 정도는 힘든 것도 아니야. 내가 어릴 때는 더 했어. 순간 손주의 표정이 바뀝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멈춥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 때는 그게 제일 힘들어. 과거는 잠시 물러나고 현재가 자리를 찾습니다. 정약용은 어른의 역할을, 과거를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노년의 말이 사람을 품으려면 과거는 뒤로 두고 현재로 한 걸음 다가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단정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사람은 쉽게 안 변해. 이 말들은 오래 함께한 관계에서 더 쉽게 나옵니다.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상대를 규정해버립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가장 위험한 익숙함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정이 관계에 남기는 상처. 단정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즉시 반박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이미 정해진 사람인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 눈에는 변하지 않는 존재인가? 이 감정은 대화를 멈추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변화할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단정은 그 힘을 꺼버리는 말입니다. 배우자가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그 순간 문제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돼버려서 속상하겠다. 이렇게 말이 바뀌면 문제 해결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판단할 때 항상 오늘의 모습을 보라고 했습니다. 어제의 모습으로 오늘의 사람을 묶어두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노년의 언어는 결론을 내리는 말이 아니라 여지를 남기는 말이어야 합니다. 잠시 멈춤, 말 사이의 침묵.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무심코 했던 말. 지금이라면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은 그 순간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네 번째는 충고처럼 보이는 지적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빨리 조언을 할까?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해결책부터 떠올립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이 말 속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도움이 되려는 마음과 도움이 되는 말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말이 상대의 마음을 앞지를 때 상대가 원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 이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적의 말은 상대의 마음이 아직 자기 이야기를 다 하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때 사람의 마음이 다치는 순간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일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건 내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그 정도는 참고 버텨야지. 그 순간 자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멀어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많이 쓰였다는 거겠지. 이 말 하나로 상대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갈 용기를 얻습니다. 정약용은 가르침은 상대가 물을 때만 비로소 힘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묻지 않은 가르침은 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노년의 말은 답을 주는 말보다 공간을 내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불편한 일이 쌓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 몸의 변화, 사람 사이의 서운함, 이 모든 것이 불평으로 조용히 모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 답답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 말들은 마음을 털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불평이 많은 공간에는 특유의 공기가 생깁니다. 대화는 이어지지만 웃음은 줄어들고 침묵이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뉴스를 보며 계속 불평이 이어집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지만 분위기는 점점 가라앉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참 고요하네. 말의 방향이 바뀌면 하루의 결도 달라집니다. 약용은 불평이 나올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위치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평온은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말이 바뀌면서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책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가장 날카롭게 대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이만 먹었지 남은 게 없어. 이 말들은 겸손처럼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거친 말입니다. 정약용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역시 수양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자책의 말은 말하는 사람만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도 무겁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지속적인 자기 부정이 사람을 점점 고립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야. 가족은 위로하려 하지만 대화는 어색해집니다. 같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만의 속도가 있어. 이 말은 자신도 상대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가치는 쓰임새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년의 언어는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쯤에서 잠시 숨을 쉬어도 괜찮습니다. 말을 고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어떤 말이 내 마음을 무겁게 했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말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이 묻어나는 말을 조심하세요. 말의 속도는 마음의 속도입니다. 빨리 좀 해. 왜 이렇게 느려? 그것도 아직 안 됐어. 이 말들은 상황을 해결하려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미 조급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말 속도를 보며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이 빨라질수록 마음은 이미 자기 자리를 잃은 상태입니다. 조급한 말은 상대를 다그치기보다 상대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상대는 속도를 내기보다 위축되고 실수는 더 잦아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재촉당할수록 집중력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천천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렇게 느리게 해서 언제 다 하겠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 순간 상대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습니다. 같은 장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말의 속도를 늦추면 관계도 함께 느려집니다. 정약용은 급한 말은 사람을 밀어내고 느린 말은 사람을 머물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년의 말은 앞서가는 말이 아니라 곁에 머무는 말이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책임을 떠넘기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쉽게 관계를 상하게 하는 말이 다 내가 그렇게 해서 생긴 일이야. 결국 내 탓이지. 이 말은 문제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실은 책임을 밀어내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말의 결과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문제 해결보다 자기 방어부터 하게 됩니다. 대화는 해결을 향해 가지 않고 감정의 다툼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비난이 오가는 대화에서는 공감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잖아. 그러자 상대는
곧바로 자기 변명을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조금씩 힘들었겠다. 책임을 나누는 말은 관계를 살립니다. 정약용은 어른일수록 자기 몫을 먼저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언어는 상대를 몰아세우는 말이 아니라 함께 서는 말이어야 합니다. 9번째는 과도한 걱정의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다 큰일 난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 이 말들은 사랑에서 나온 말이지만 상대에게는 불안으로 전달되기 쉽습니다. 정약용은 지나친 걱정은 상대를 믿지 못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아직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나는 계속 검증받아야 하는 존재인가?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은 신뢰받을 때 가장 안정된 선택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새로운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걱정부터 앞세워 말을 쏟아냅니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다칩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했겠지. 이 한마디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정약용은 자식에게조차 스스로 선택할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년의 말은 길을 대신 정해주는 말이 아니라 길을 응원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 느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멈추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언어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10번째 언어는 감사를 전하는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있다고 해서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이 나이에 그런 말까지 해야 하나. 이 생각이 쌓일수록 관계는 조용히 말라갑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정은 마음보다 말을 통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감사가 없는 대화는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어딘가 허전합니다. 상대는 자신이 당연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사가 표현되지 않는 관계일수록 소외감이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늘 하던 일을 오늘도 묵묵히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상황이 지나갑니다. 같은 장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늘 고마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어. 이 말 한마디는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정약용은 노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말로 감사의 말을 꼽았습니다. 재물이 줄어도 기운이 예전 같지 않아도 감사는 사람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마지막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을 바꾸기 위한 아주 작은 연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면 충분합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마음속으로 한번 숨을 고릅니다. 이 말이 상대를 가볍게 할지 무겁게 할지를 잠시 떠올려 봅니다. 말하고 싶은 순간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여유입니다. 감사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소리내어 말합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비교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면 그 말을 마음속에서만 멈춥니다. 대신 지금 눈앞의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이 나올 때 이렇게 바꿔 말해봅니다. 지금의 나도 충분히 애쓰고 있다. 이 말은 당신을 지켜줍니다.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말은 생각보다 우리 삶을 깊이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반복했는지는 결국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말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말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말을 덜어내고 말을 고르고 말을 쉬게 해주세요. 정약용은 노년을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삶의 결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의 말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수록 당신의 하루도 조금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바람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견뎌낸 당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말과 마음 사이에 작은 숨 쉴 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도 조용히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그대를 조용히 응원합니다.